전라남도 기초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원 종사자 등 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학원 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합동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1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말이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입니다. 네, 지역민들은 상품권을 살 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견인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국밥으로 유명한 순천 웃장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앞두고 가게마다 막바지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체 관광객이 줄면서 웃장국밥 가게 상인들에게도 타격이 이어지는 상황.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인 순천사랑 상품권을 전통시장인 이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년도, 2020년도에 비해 한 15% 정도 더 2021년도에도 많이 는 것 같은데 카드 매출에 비해 현금 순천사랑 상품권 증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순천시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 순천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은 129%, 2월은 383%, 3월은 308%로 상승한 겁니다. 올해 1분기 상품권 전체 판매량은 265억 원. 이런 추세라면 연말쯤엔 판매액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상품권은 시민들이 구입할 때 10% 할인이 제공되고 현금처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살림이 어려운 요즘, 지역 상품권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류를 비롯한 카드와 QR코드형 모바일까지 도입했는데요. 올해는 10% 할인 판매를 연중 실시하고 가맹점을 더욱 늘려 순천사랑 상품권이 지속 가능하고 선순환 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 지역 농협과 축협, 원협, 낙협 등 48개 지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고 농협과 우체국에서는 카드형 발급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 지역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영암군에 거주하는 네팔인으로 전날인 2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 1048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1048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26일 코로나19 1차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48시간 후 받은 재검사에서는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며 현재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전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048명으로 지역 감염 965명, 해외 유입은 83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남교육청은 5월 7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17,065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학원 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개인 교습자에 대한 점검과 불법 과외 근절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 이탈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자가격리 대상인 40대와 20대 2명이 지난 28일 밤 11시쯤 격리 수칙을 어기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남의 102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앞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음 달 6일까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목포시가 29일 저녁 6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같은 생활권인 무안군이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목포만 영업시간을 제한을 둔 탓에 시민들이 남학신도시로 몰리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 영업이 제한된 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다만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실적을 평가하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광역 도단위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에서 1위, 정성평가에서 2위를 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매년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정성과 정량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대응 국민평가에서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출한 2건 모두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 26개 지표별로 2건씩의 우수 사례를 선정한 정성평가 부문의 경우 8개 지표에서 전남의 역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는 역대 최대이자 도 단위 중 가장 많은 1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전남의 기초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어떤 의혹을 사고 있는 건지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고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목포 고화도 일대입니다. 전직 목포시의원이 지난해 6월 이곳에 땅을 사들인 뒤 펜션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펜션 부지를 사들인 행위가 최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해당 의원이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시에 고화도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 전직 시의원은 고화도에 개발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 수조차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펜션을 짓는 건 단순히 노후 대책과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 시청이라. 그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대책으로 내가 그 펜션을 짓어갖고 다들 먹고 살아야 되고. 펜션 부지 주변의 무화과밭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목포시의원이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무화과밭이 아닌 다른 주민 땅을 텃밭으로 쓰는 정도일 뿐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은 전혀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동네 뒤에도 텃밭 한 마일이 한 60년 될 거예요. 거기다가 상추하고 쑥까지 심어놓고 텃밭이 그 고화도 주민 땅입니다. 어머니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택에다가 조금 내가 텃밭 이루고 있어요. 신안군 아패도에 있는 한 야산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야산이 바로 현지 군의원이 사들인 땅입니다. 이 일대에만 6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안에 포함되면서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당초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추진됐다가 5년 전 사업이 무산된 지역. 3년 뒤 임야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도시계획 변경안에 담겼는데 군의원이 땅을 사들인 시점과 맞물리면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친인척 소유의 땅을 사고 싶어 오래전부터 매입을 시도했고 2년 전에 성사가 됐을 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신안군청과 군의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포는 투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정리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서 전남에선 현직 광양시장과 강진군청 공무원이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에 이어 기초의원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그저 의혹 수준에 그칠지 실체적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6.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36만여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남 지역은 작년보다 6.35%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담양이 광주 근교 전원주택단지 증가와 첨단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12.7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남 공시주택 중 최고가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07억 2천만 원, 최저가는 완도 신지면 소재 단독주택 66만 4천 원입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에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골자로 하는 여수박람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여수 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후 활용 사업에 지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지역 정치인들이 국회 앞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수유족회 유순상 사무국장과 서장수 여순사건 유족회장, 권오봉 여수시장은 특별법 처리 경과 보고를 마친 뒤 5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3년의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목포의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29일 목포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회사가 해마다 보조금 명목으로 6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휴업을 검토하는 건 시민의 혈세로 경영진의 배만 불리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휴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 소방서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완도 소방서는 5월 17일까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행위와 비상구를 막는 행위, 방화문 폐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완도 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법한 절차대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해경이 올해 1분기 해양사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8.8%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척 발생한 것보다 28.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별로는 운항 부주의나 관리 소홀이 71%로 가장 많았고 정비 불량과 안전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3,525명으로 지난해보다 237명 증가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군은 경력경쟁 조리 분야로 39.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필기시험 일정은 오는 6월 5일 진행되고 7월 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광양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봄철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양시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서천 등의 하천 불법 어구 설치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무허가 어업이나 어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기초질서 위반도 지도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현장에서 몰수되고 위반자는 행정, 사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매달 한 차례씩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65만 원 이하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6월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올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등은 사시나 선천성 백내장, 망막질환과 같은 안질환에 대한 수술비와 안경 구입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연중에 가능하며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진도군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3.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단독주택 12,200여 가구에 대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열람 과정을 거쳐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개별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어린이날에 방문하기 적당한 장소를 추천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에코파크와 전남 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그리고 섬진강 끝들 마을을 꼽았는데요. 광양시는 각 장소들이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또 도자기 등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하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은 모두 12,000여 곳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과 학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 윤하종 의원이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윤하종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 의원은 재난생활비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부양정책이라며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방세정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세정평가는 전남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3개 분야 32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12.08%를 초과 달성했고 무인 수납기 설치와 마을 세무사 운영 등 각종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 대봉감 냉해 피해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서리 피해를 입은 금정면 등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서리 피해 등으로 인해 감꽃이 40% 정도밖에 생기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영암군은 서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설치한 열풍 방상팬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치매 안심 요양병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고흥 치매 안심 요양병원은 고흥읍 노인복지타운 부지 안에 통합 의료관리 시스템을 갖춘 병원입니다. 병원동과 지원동으로 나뉜 건물에는 입원실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목욕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흥군 치매 안심 요양병원은 지난해 4월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으며 올해 2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아이를 탁자에 던졌다.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아빠가 한 말입니다. 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체이자 인격체입니다. 곧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o I took the elevator to the second floor. Walked down the hall and then I knocked upon her door. She opened up and I asked about the things I've been hearing. She said, I think here is a